요즘 제 주변에 이런 거 물어보는 사람들 진짜 많아요. 야, 모기지 이자율 폭등한다며 미국 지금 주택 재고도 늘어나고 있다는데 그럼 이제 미국 부동산도 폭락하는 거냐? 증시 폭락에 코인 폭락에 이제 부동산까지 이제 폭락하는 거 아니냐? 부동산도 끝났다. 너 작년에 부동산 산 거 망한 거 아니냐? 여기가 우리 집. 아니 무슨 질문도 극단적이고 논리도 너무 극단적이야. 아무튼 그래서 이 얘기를 좀 해보자고요. 일단 미국 모기지 이자율이 폭등했다는 yes. 당연하지. 금리가 엄청 뛰었으니까. 지금 작년 2021년 연초까지만 해도 미국은 이제 다 30-year fixed mortgage니까 대부분. 미국 평균 30년 이제 고정 이자가 미국 전역 평균적으로 2.6%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 주변에 보면은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 이렇게 해서 이 트라이스테이트 에리아에 집을 산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코로나 이전에 이미 집을 샀던.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제로 금리 시대에서 2.5%나 그 이하 까지도 이제 모기지를 리파이낸싱 했던 친구들이 많았어요. 코로나 터지기 전에 하필 부동산 피크 때 집을 샀다고 짜증을 냈지만 그래도 그때 당시 모기지까지 막 5% 가까이 됐었기 때문에 갑자기 시장금리가 반토막이 났으니 당연히 다시 소싱해서 모기지를 리파이 해야지. 그래서 자기 뭐 2.5에 리파이 했다고 어찌나 자랑질을 해대던지 15-year fixed로 2.5에 받은 사람들도 있고 그때는 이제 3%대까지였어요. 그래서 결국 3%를 냈는데 3%도 아깝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정확히 1년 반 만에 모기지가 6%대 모기지 시대가 왔어요. 지금 보면은 current mortgage and refinancing rates 이거는 뭐 뉴욕에 하나긴 하지만 그래도 뭐 사실 전역적으로 봤을 때 뭐 크게 차이 나지 않아요. fixed 30year 지금 거의 6%대이고 그러면은 마지막에 언제 이랬더라? 한번 과거 추이를 좀 보자면은 30-year fix 그리고 15-year fix 두 가지 차트가 있는데 당연히 이거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 그때 정말 강력한 스태그플레이션이 왔었을 때 우리의 파월 워커님께서 연준 의장이었을 때 그 정말 미친 시기를 제외하고는 마지막으로 5-6%였던 때가 2008년, 2009년 그러니까 한창 2006, 7년에 하우징 마켓 버블 터지기 바로 직전인 그 시기에 거의 6%, 7%대였고요. 지금까지도 sub 3 정말 2point something에 있다가 지금 아주 급격하게 올라가는 이 엄청난 슬로프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정말 최근에 말도 안 되게 미치게 오른 건데 참고로 여기 gray shaded area는 리세션 때를 말하고요. 네, 2020년 잠깐 반짝 왔다 갔던 리세션이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리세션 돈으로 때려막은 리세션 이렇게 얄팍하게 있고 2008년 이제 금융위기 때 하우징 마켓 버블 터지고 그때 이제 리세션이 있는데 그때만 해도 사실 그때 이후로 많이 낮아졌지만 코로나는 정말 뉴 노멀이었으니까 뭐 당연하지만 연준의 긴축 기조 때문에 이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게 어찌 보면 주택시장, 모기지 시장이 되어버린 건데요. 기준금리가 인상을 했으니까 모기지 금리 상승을 하고 주택시장 수요가 위축이 되고 뭐 주택 판매 감소가 되고 이제 주택시장이 붕괴할 거다라는 유명한 미국 인터넷 커뮤니티에 지금 떠돌아다니던 베스트 글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는데 What happens if you buy a house, then a few years later the housing bubble bursts and the prices reduce? Say you buy a house at 500k. 내가 뭐 500원을 주고 집을 샀는데 이 500이었던 집값이 내가 여기다가 뭐 80% 모기지를 얹어서 열심히 돈을 내고 있는데 갑자기 하우징 마켓 버블이 터져서 이 500조차도 버블이어서 갑자기 뭐 집값이 50이 되면은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돈을 더 받는 건가? Am I owed money? 라는 이 바보 같은 질문을 해서 굉장히 어떻게 되긴 뭐가 어떻게 돼. 그냥 네거티브 에퀴티 되는 거지. 내 집값보다 모기지가 더 커. 인터넷상에서 유명해진 글인데 근데 이런 글들이 보인다는 것 자체가 지금 사람들이 이제 미국에서는 그동안에 하우징 프라이스가 너무 급격하게 뛰었으니까 특히 이제 서버번 에리어에서 중심으로 근데 그거 자체를 뭐 당연히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금리가 상승하고 모기지가 너무 치솟으니까 이제 그러면 하우징 마켓 버블이 터지는 건가라고 걱정을 하고 있는 건데 일단 모기지 수요는 확실히 줄고 있어요. 이제 금리가 높아졌으니까. 그런데 아직도 바닥이 아니다. 앞으로 모기지율을 이것보다 충분히 더 오를 수 있다라는 시각까지도 있고 그러면은 이미 주택 구입을 한 모기지 홀더들 입장에서도 매월 내야 하는 모기지 상환액이 연말까지 한 30%에서 50%까지도 오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정말 주택 시장이 얼어붙을 거다. 그래서 여기 Mortgage Bank Association이라는 MBA라는 곳에 따르면 미국 5월달 모기지 대출을 받은 차입자의 월 평균 그 지불액이 $1,897
아마 미국의 중간값을 쓴 것 같아요. 미국 그냥 주택 중간 median housing price, listing price 기준으로 한 450K에서 뭐 한 500K 정도가 되는데 이 숫자 나오려면 아마 연 한 5% 초반대 무기주로 지금 계산을 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은 월 지불액이 1,897불인데 이게 사실 같은 계산으로 연초까지만 해도 한 $500밖에 아니었거든요. 이제 이게 평균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이 mortgage 로드가 그렇게 따지면 한 40% 이상 증가한 수치죠. 한 몇 개월 만에, 3, 4개월 만에. 근데 사실 주택 공급도 늘고 있긴 해요. 이제 코로나 이후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도심에서 사람들이 서버밴으로 빠져나가면서 미국 다른 지역들은 아무래도 이제 주택 공급 부족 문제 때문에 가격이 폭등을 했고 이제 bidding war 붙고 뭐 난리도 아니었는데 이제는 그 공급이 확실히 늘어나서 지금 보면은 하우징 마켓에 지금 재고가 확 늘었어요. 이거를 housing inventory, supply of new homes 이렇게 치면은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불과 몇 개월 전에 한 3개월분이 있었던 new 홈 재고 물량이 한 7, 8개월치로 상승을 했고 여기에다 이제 리세션이 온다, 이제 경기 침체 더 이상 피할 수 없다 이런 말까지 돌고 있으니까 큰일 난 거지. 그러면은 이거 정말 10년 전 그 하우징 마켓 버블이랑 똑같은 거 아니냐, 재현되는 게 아니냐라고 최근까지 이제 부동산 붐에 대해서 이제 안 좋게 얘기하기 시작하는데 일단 단기간에 급격하게 하우징 프라이스가 오른 거는 맞지만 그때랑은 사실 상황이 굉장히 다르긴 해요. 약간 컨텍스트가 많이 다른데 말 그대로 그때는 정말 서프라임 모기지가 주 원인이었고 10여 년이 지난 지금을 보면은 그때보다는 모기지 시장 자체는 좀 건강한 편이에요. 이 모기지도 은행들이 언더라이팅 해주는 그 크라이테리아도 훨씬 더 건전해졌고 오히려 2008년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는 미국 전역적으로 한 200만 개 이상의 주택이 과잉 공급이 돼서 그때 당시 이 차트를 보면은 아시겠지만 거의 12 to 13 month supply가 있잖아요. 1년 넘는 시장에도 소화 안 되는 재고 물량이 그 정도로 많았었다는 게 문제인데 그것조차도 정말 쓰레기 같은 모기지로 다 대출을 해줘서 시장에 나왔던 거고 근데 이번 사이클에서는 지난 한 1년 반 기간 동안 주택 가격이 이제 갑자기 급등을 하면서 공급 때문에 생긴 문제이고 올해 1분기까지만 보더라도 하우징 마켓 공실률을 보면 0.8%예요. 이게 거의 역대 최저치거든요. 그래서 리세션이 온다고 하더라도 2008년처럼 주택 뭐 차압이 갑자기 늘어난다던가 그렇게 시장이 왜곡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주택 가격이 제자리에 찾아오는 거랑은 별개로 어쨌든 이제서야 그동안 타이트했던 이제 주택 공급량이 좀 풀리기 시작했는데 이 변곡점이 온 지는 얼마 되지는 않았어요. 지난달부터. 그리고 이마저도 미국 지역별로 굉장히 편차가 큰데 이거를 절대치로 보면은 텍사스하고 아리조나 신규 리스팅이 가장 많이 나왔다고 하고 작년 대비 이 percentage new listings 가장 신규 매물 많이 풀린 지역 순서대로 보면은 그러면 당연히 집값이 떨어지는 그 강도가 보여지는 그런 차트인데 하지만 여전히 이제 미국 전역적으로 보면은 house listings remain 48.5% below May 2020 level and the price increases have accelerated in recent months. 그래서 지금 약간 이제 공급이 좀 많이 풀리고 살짝 이제 가격이 떨어지려는 조짐이 보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주택 매물은 2020년 5월 대비 아직도 한 50% 이상 낮은 수준이다. 아직까지도 이제 집값 상승세는 이어져 오고 있긴 하니까요. 버블 논란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 median listing price 지난을 보면은 지난 3월 40만 달러를 넘어선 이후 5월 달에 45만 불 그리고 가장 최근 집계된 것만 해도 거의 50만 불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런 모든 매크로 백드롭까지 감안을 했을 때 금리 상승, 무기지율 급등, 재고 물량 증가, 경기 전체적인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되고 이렇게 되면은 주택 가격이 20% 이상 하락할 수가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약간 닭이냐 뭐 알이냐 뭐가 먼저냐의 문제이긴 한데 이게 지금 미국 주택 가격이 거품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을 제껴두고서라도 이게 정말 좀 심각한 문제인 게 제가 보기엔 이래요. 약간 리세션 때문에 주택 경기가 나빠진다기보다는 주택 경기가 둔화가 되면은 이게 리세션을 더 빨리 불러올 수 있는 그리고 더 강력하게 불러올 수 있는 굉장히 큰 트리거가 될 수가 있는데 리세션을 가속화시킨다라고 보는 게 더 맞다고 봐요. 지금의 하우징 마켓 이 무브먼트가. 그래서 주택 수요가 빠진다는 거는 꼭 이 하우징 마켓 제외하고라도 부동산 이외의
다른 시장 경제에도 굉장히 파급력이 커서 이제 부동산이 원래 경제 선행 지표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집 구매에 대한 뭐 수요가 준다면은 뭐 하우징, 뭐 이퀴프먼트, 가전제품, 가구 이런 이렇게 내구재 판매 시장도 죽을 거고, 그러면 전반적으로 뭐 관련된 산업 생산 제조업까지도 광범위하게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미국 지금 1분기 consumer durables 거래 주문량 그리고 거래액으로 보면은 주택 관련 소비재 수요가 지금 전년 동기 대비 25%에서 30% 이상까지도 감소를 했다고 지금 나와요. 그리고 이제 주택 수요가 떨어지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permit 데이터가 나오는데, 이제 건축 허가가 되는 이런 permit이라든지 주택 착공 관련 이런 데이터들이 계속 감소하는 식으로 지금 알림을 앞으로 줄 테고, 앞으로도 더 그러면은 이제 건설 섹터의 고용도 줄게 되고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리세션이 가속화되어서 찾아오지 않을까. 그래서 연준이 앞으로 이제 2023년까지도 강하게 긴축 정책을 밀고 나가면서 뭐 이자 75 bips, 100 bips까지 팍팍 올리고 이제 인플레이션 잡겠다고 강하게 나가기 시작하면 주택 시장이 하락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 하락의 폭이 뭐 20-30%가 될 수도 있다. 돈이 비싸지는 세상이라서 비싼 돈 앞에는 장사가 없거든요. 부동산이고 뭐고.